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 납세자의 정산기간 1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가 궁금해요. 내가 낸 세금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정산하고 환급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인사 드리는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 권예인 기자입니다. 한 해의 첫 번째 달인 1월, 여러분은 새로운 계획과 함께 희망 가득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즐거운 겨울방학 생활을 만끽하며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간, 우리 부모님들은 작년 한 해를 정리하는 일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알맞게 부과된 건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회사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 급여근로자입니다. 급여근로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음식점이나 커피숍,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명 크리에이터가 꾸민 어린 학생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수익 창출을 하는 크리에이터라면 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새롭죠?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일을 받은 급여에 대해 그동안 징수된 세금에 대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세금을 더 내는 절차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는데요. 매달 근로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주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미리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각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열심히 챙겨 자신에게 책정된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작을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안 그래도 일하시랴 우리 돌보시랴 바쁘신 부모님, 1년간 사용한 지출 내역에 공제 가능한 증빙자료를 차곡차곡 모으는 일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걱정 마세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각 공제 항목별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게다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전 연도의 급여와 소득공제 항목을 토대로 올해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3년간 나의 신고된 세금 추이를 통해 절세팁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요. 이쯤 되면 국세청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열일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 같이 살펴볼까요? 첫째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약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이용해보세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나 청년 대상자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후원이나 기부한 부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공익단체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되고 이 외에도 공제 대상인 기부금 종류도 꼭 확인해보세요.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연말정산으로 2월 공제되니 기간이 지난 기부금은 영수증이라도 꼭 챙겨두세요. 아무리 꼼꼼하게 챙긴다고 했는데도 빠뜨린 부분이 있다고요? 누락된 공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수정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게다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마저 놓쳤더라도 경청 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안심이 되죠? 알뜰하게 챙겨 많이 공제받는 것도 좋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잘못 공제받으면 오히려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죠? 연말정산 신고 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꼭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공제 항목별로 중복공제 신청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지 않은 채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세액 추가 납부와 함께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급여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보너스 꿀팁!
연말정산 환급액은 보통 2월에서 3월에 월급과 함께 지급된다고 하니 부모님들에게 추가 용돈이라도 헤헤. 그럼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 복습해볼까요? 부가가치세는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도 물건들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세금이죠.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과세당국에 신고, 납부하는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이랍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판매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들은 신고기간을 맞춰 정해진 가세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한 비용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금을 결정짓기 때문에 연말정산만큼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중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절세 팁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연수증 잘 챙기기. 연말정산과 다르게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지출 내역을 각자 잘 챙겨둬야 증빙자료를 활용 가능하답니다. 둘째, 일제 매입세액 공제제도 활용하기.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단어가 대체 뭐냐고요? 앞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이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돼요. 하지만 농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등은 면세상품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사업자의 공제액이 적어지겠죠? 이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공제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일제 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한답니다. 음식점을 경영 중이라면 농수산물 세액공제 혜택 꼭 챙겨보세요. 다음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고생을 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나라에서 제공한 세금 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2021년부터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기준을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도 기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국세청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확한 세금 신고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같은 공제자료 간소화 서비스가 없으니 사업자 각자 매출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매입세액의 이중공제는 없는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 신고되어 공제받게 되면 불상실 신고자가 되어 고의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산세를 최대 40%나 부과받게 된다고 하네요. 평소에 홈택스나 국세청의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세금에 대해 공부해두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 자세히 공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그만큼 절세할 수 있다고요. 국세청의 다양한 소통 채널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업그레이드되는 국세청 시스템도 100% 활용해보세요. 무엇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신고가 절세의 첫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 권예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